안녕하세요, K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 책을 통해 비만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독소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지방을 태우는 몸, 독소를 비우는 몸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제이슨 펑 의사분은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간헐적 단식, 격일 단식, 장기 단식 등 다양한 단식요법을 처방해 완치로 이끈 신장병 전문의이시거든요. 세계적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지방을 태우는 몸의 저자이자 1000명의 건강 전문가를 인터뷰한 지미 무어와 함께 밝혀낸 단식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도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단식은 굶주림이 아니고 식사와 다음 식사 사이의 기간일 뿐이잖아요. 단식은 우리 몸에게 스스로 청소할 시간을 주고 지방을 태울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독소를 비우는 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의 하나거든요. 이제 먹기만 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이 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비워내는 공복의 시간을 주어야지만이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겪고 있었던 우리 몸이 받는 스트레스, 그러면서 생기게 된 만성적인 질환,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우리 몸이었거든요. 그런 우리 몸에게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간헐적 단식인 거죠. 그래서 포브스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하고 똑똑하게 남보다 가벼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비밀, 바로 단식이다. 또 폭스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책 독소를 비우는 몸은 단식이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의 효과적인 치료일 뿐더러 노화를 지연하고 암을 예방하며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자가 포식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개념으로 같이 공부해봐요. 자가 포식은 그리스어로 오토, 자가, 자동이라는 말이죠. 파제인, 먹다라는 뜻을 가져서 이것을 합해서 합성으로써 자신을 먹는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크리스티앙 드디브라는 벨기에 생화학자가 이렇게 처음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이 2016년에 일본 도쿄 공업대 명예교수인 70대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바로 이 자가 포식 현상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견하고 그 기능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교수가 세포 내 청소부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발견한 거죠. 근데 일본은 그 전 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대요. 또 2014년 노벨 물리학상을 포함하면 과학 분야에서 3년 연속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거라고 합니다. 저도 건강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등등 그런 국가들 외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의학 분야에 대한 책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화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과학 분야에서의 노벨상 수상이 무려 3년 연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냥 우연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활발하게 이렇게 대중화해서 나온 책들도 많고 저도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자가 포식은 autophagy 이거인데요. 오토파지, 바로 이 자가 포식은 세포 내에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손상된 소기관을 분해하는 현상인데요. 자가 포식은 체내에 더 이상 세포를 유지할 충분한 에너지가 없을 때 세포 구성 요소를 분해하면서 에너지원으로 재생산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의 재활용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세포 정화 시스템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가 포식, 오토파지는 세포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체의 재생 시스템 참 신비로운데요. 우리 몸에는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잖아요. 이 세포들의 재생 시스템, 정화 시스템인 이 자가 포식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차를 한번 생각해보면 새로 산 차는 모든 것이 다 잘 작동하죠. 근데 해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차는 점점 낡기 시작하고 정비가 필요하게 되죠. 갈수록 수리할 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수리 비용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수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문제인데 그럼 이 차를 갖고 있어야 될까? 어느 정도까지는 수리를 하면서 갖고 가겠지만 사실은 이 차를 처분하고 멋진 새 차를 구입하는 플랜으로 가기도 하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체 세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 내 부품을 제거하고 교체해야 하면서 결국 세포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가 불가능해지면 건강한 새 세포를 만들기 위해 사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연식이 오래된 세포들은 어떤 연령에 이르면 세포가 자살하도록 프로그래밍화 돼 있대요. 놀랍죠? 그리고 섬뜩하죠? 그게 바로 세포가 스스로 재생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인체의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일부 구성 요소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 포식 현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병들었거나 고장난 세포 부분이 모두 청소되면 인체가 재생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해요.
인체는 원래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재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부품이 먼저 폐기되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니멀 라이프라든가 정리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런 책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먼저 버려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버리기부터 시작해야 우리는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거지, 버리지는 않고 정리정돈만 하면 우리는 또다시 요요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제대로 버리는 것, 이것부터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세포도 마찬가지네요. 오래된 부품을 먼저 폐기해야만 재생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재생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새로운 세포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재생의 첫 단계인 오래되고 고장난 세포 조직을 파괴하는 것, 그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체가 잘 작동하려면 세포 자멸과 자가 포식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방해받으면 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고 오래된 세포의 성분이 독소로 쌓여서 질병이나 노화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가포식 과정이 주기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원치 않는 세포 구성 성분이 점점 더 쌓이게 된다는 거죠. 포도당과 인슐린, 단백질 수치가 증가하면 자가포식이 방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아미노산 류신 3g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아미노산 류신 3g만으로도 자가포식을 멈출 수가 있대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거를 섭취를 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렇게 해서 증가된 인슐린 수치 또는 섭취 단백질의 분해로 인해서 아미노산이 경로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체가 사용할 음식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쓸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오래된 세포 이하 조직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포식이 억제된대요. 일상적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간식을 먹는다든지 먹었는데도 또 먹는다든지 폭식이 계속 이어진다든지 또는 폭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음식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자가포식이 억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단식을 하면 자가포식이 촉진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충분한 단식을 할 때 자가포식이 촉진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일시적으로 영양분이 없다는 걸 감지하기 때문에 어떤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해야 할 세포 부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되고 마모된 세포질은 버려지고 분해된 세포 부분의 아미노산은 간으로 전달되어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 바로 이 과정에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가 스스로 자멸하는 것, 세포 자멸, 또 자기 자신을 먹고 재생산하고 재활용하는 자가 포식, 이것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우리 인체는 재생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자가 포식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단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 그대로 간헐적으로 단식을 해줘야 우리 몸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식만이 유일하게 자가 포식을 자극한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칼로리 제한이나 식이요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먹기 때문에 자가포식의 정화 경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식은 건강에 해롭거나 불필요한 세포 찌꺼기가 있는 몸을 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긴 단식을 종종 정화 또는 해독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성 및 또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단식을 하면 자가포식과 오래되고 손상된 조직의 청소가 촉진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늘 집안 청소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간헐적으로 단식 시간, 바로 자가포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지만 우리의 몸은 휴식과 복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장기 단식을 할 경우에 우리 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봤었는데요. 3일에서 5일의 단식은 염증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슐린 신호 전달이 개선되고 면역 기능이 거의 리셋된다고 밝히는 중요한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비정상 세포들이 세포 자멸로 유도된대요. 세포 자멸은 건강한 세포 종류를 선택하는 활동인데요. 정말 건강한 새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를 사멸시키는 일, 이런 부분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단식을 하면 성장 호르몬도 자극한다라고 앞서 말씀 많이 드렸었죠. 이것은 인체가 완전 혁신할 수 있도록 새롭고 멋진 세포부가 생산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단식을 하면 오래된 세포부가 파괴되고 새로운 세포부가 생성되기 때문에 단식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 방법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가포식은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축적은 결국 기억과 인지 영역의 시냅스 연결을 파괴한다고 여겨진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단백질 덩어리는 자가 포식에 의해 제거된다고 합니다. 자가 포식 과정에서 뇌세포가 여차저차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이 단백질을 삼켜 배출하는 세포 내 쓰레기통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자가 포식이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가 포식이 엉망이 될 때 암이라는 것도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암은 자가 포식이 엉망이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가 포식을 자극하는 단식의 역할은 암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칼리지의 토마스 세이프리드 박사, 이런 생물학 교수 박사거든요. 이런 주요 과학자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1년에 1회 물만 마시는 장기 단식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보스턴 칼리지의 생물학 교수인 토마스 세이프리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식은 포도당 의존성 종양의 성장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식은 종양의 시작과 진행에 기여하는 염증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잠복기 뇌암 모델에서 단식이나 칼로리 제한이 말단 종양의 침범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쯤 하면 간헐적 단식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볼 때 우리는 먹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잖아요. 지금까지 뭐가 몸에 좋다더라, 뭐가 몸에 좋다더라. 근데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간헐적 단식에 같이 도입되어야지 건강한 식습관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버리고 비우는 작업을 하는, 이렇게 독소를 비우는 몸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는다고 한들 단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알면 할수록 이 개념은 우리 몸의 미니멀 라이프를 실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간헐적 단식, 그것이 바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정말 간헐적 단식은 계속해서 공부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또 까먹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왔고 더 큰 그림을 그려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린 또 까먹으니까, 또는 잊혀지니까.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좋아도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건강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원리들을 발견하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다이어트 때문에 간헐적 단식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었네요. 건강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건강법이었던 거예요. 비만과 독소를 한 번에 해결해 다이어트와 건강을 같이 잡을 수 있는 단식의 기술. 바로 이 책 안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도서관에서나 서점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좋은 책이나 유용한 원리를 발견하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